네, 오늘 연출님 그리고 배우 두 분 모시고 예술가의 대화를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분 인사와 그리고 본인 소개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슈아 복수의씨앗에서 정발 조슈구와 도성 역할을 맡은 이형훈입니다. 말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장 박성광입니다. 네, 연출 구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은 2015년에 이곳 명동예술극장에서 초연을 했고요. 지금 횟수로는 4년째 재공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동에서는 세 번째 하는 공연이고요. 오늘이 딱 올해 공연의 절반을 했습니다. 네, 다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연출님이 그 균형을 굉장히 센터를 중요시하십니다. 저희가 예술가의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SNS 공익단 SNS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일단 간단한 거 하나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객석에 마이크를 넘겨서 추가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연 프로그램북을 객석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연출님께서 하시는 많은 말씀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질문은 연출님을 제외한 배우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 작품을 공연하고 있는데, 재공연을 하면서 올해 재공연을 준비하시면서 특히 고민하시거나 중점에 두셨던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건 할 때마다 매번 다른 느낌이고 다른 감정이라 그럴까,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겨나서 내가 저번에 공연할 때는 이 말을 이렇게 깊이 못 들었었는데 그랬었구나, 저 말이 저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이 말이랑 연결되는구나, 그냥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채워 넣어보려고 하는 그 도전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새로웠다고 생각이 됐고요. 발견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재발견들, 이건 끝도 없겠죠. 네, 끝도 없을 일이 터지지만 그런 발견하는 게 참 고통스럽지만 재미있습니다. 즐겁고요. 네. 혁원 배우님도 저도 이제 세 번째 공연을 하면서 이제 왜 공연을 이제 거듭해서 재공연 이제 생각까지 왔는데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 공연을 왜 해야 될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맡은 배역은 어떻게 해서 왜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부합한 인물이 될까? 저도 성광 선배님처럼 계속 물어보고 조금 더 진실되게 거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네. 연출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세 번째 공연하시면서 특히나 중점을 두신 분이 있으신지. 질문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곱씹어 보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낚시하듯이 이렇게 걷어 올리는 거죠. 그게 연출이 지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공연하시다 보면 연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 번째 좀 잘하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이게 진짜 반복 재생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이게 관객들과 어떤 접점이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더 잘하려고 하기보단 안 틀리고,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저와 이제 그 호흡들을 잘 이렇게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하고 상의해서 조금씩 개선하는 거죠. 네, 그런 거에 제가 차분하게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보통 한 10개 정도 하게 될 텐데 매번 박수를 안 치셔도 괜찮으시니까요. 네, 시간을 아껴보겠습니다. 연관돼서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연출님께서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변하는데 가문의 대를 지키기 위한 희생 정신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온다면, 작품과 공감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조시구와 복수의 씨앗은 사라질까요? 당연하죠. 네,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담겠습니까? 제가 이발사 박봉구라고 하는 작품을 했을 때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막 핸드폰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도 핸드폰은 미리 나왔죠. 근데 막 세상이 너무 뭔지 모르지만 막 분위기가 역했던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막 급변하고 있는 느낌들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는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800년이 지나서 남았는데 지금 말한 대로 나중에 정말로 뭐 가문도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의리, 약속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공연을 할 필요가 없죠.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격앙됐나? 당분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분간은 가죠. 한 500년 가죠. 하성광 배우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사전에 질문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2부에서 아들 정발이 결국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목수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정영은 끝까지 그 진실을 숨겼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막이 굉장히 길어졌겠죠. 2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혹은 그게 2년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두고 이해시켜야 한다면은 그건 반드시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이요. 그게 이해되건 혹은 되지 않고 중간에 끝나든 제 할 바는 거기까지니까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네, 그 같은 분이 해주신 질문이었는데 그 정발에게 하신 질문인데요. 정발은 정말 정령이 해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서 복수를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너무 앞에서 힘들게 하고 계시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건지.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는 쉽사리 마음에 싹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 복수심을 갖게 되기까지가. 그런데 연습을 하면서 방금 송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번에 연습할 때도 계속 그런 말씀을 연출님께서 하셨거든요. 제가 아들이 밀쳐내건 뭘 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나 눈빛이나 그런 걸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막 내내 저한테, 상대 배우한테 눈으로서 또 마음으로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펼친 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될수록 복수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 책임감이나 의지가 생기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뭐 하나 부연하면 안 되나? 네. 원작에 보면 그게 전부 다 이제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뭐 신호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재림명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영철이 나오는 것들 얘기만 하고 나중에 그림으로 설득을 하는데, 그게 조금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신들을 앞에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직접 보게 하고, 영공 같은 분들도 등장을 안 하시죠. 그래서 그거 넣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이야기로 이 정령이 아들한테 설득을, 그러니까 조시고한테 설득을 할 때 그냥 말로 해서 설득해서 안 됐기 때문에 그 손을 자르는데요. 그때 그게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책 같은 데서 도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어떤 스님인가가 이렇게 팔을 뚝 잘라서 이렇게 툭 줘서 이게 도다라고 하셨대요. 자기 손목을 잘라서.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마주한 거이기도 합니다.
괜히 얘기한 거. 그래서 너무 이상해. 박수를 안 치니까 너무 땡땡하네요. 아니야, 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안내원 잠시만요. 안내원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건데요. 그 다 같이 질문도 공유하면 좋으니까 마이크를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이크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앞쪽 두 번째 계신 여자분께 마이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출가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공연 보러 많이 다니고 많은 공연을 봤는데 저는 와서 좀 놀랐던 게 소품이 무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천장에 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 무대를 보고 좀 놀랐어요. 근데 이게 공연이 진행되면서 무대에 필요한 소품이 하나씩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내려왔다가 위로 아예 사라지던데 그 이유가 일단 궁금했고요.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온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번역한 다음에 각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중국의 문화도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는데 그 외국의 작품을 각색하실 때 가장 신경 써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예, 첫 번째 소품은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공중으로 나가면 그냥 쉽잖아요. 공허하고. 근데 여기다 놓으면 뭐 끌고 나가야 되잖아. 예, 장치가 또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식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깊은 의미 없습니다. 각색을 하고 외국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의 창작진들이 작업했던 거를 각색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본질이죠. 이 이야기를 작가가 착상의 동기가 있었고 그거를 지치지 않고 한 편의 희곡으로 만들어냈을 때, 한 편의 소설로 만들어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무대라고 하는 기능에 잘 맞게 잘 푸느냐, 거기 그 본질만 생각하죠. 그래서 작가의 뭐 해하고 싶고 그런 거는 잘 그래본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하나 이제 시대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 리어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칼로 마페스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이야기만 자체로 완성을 했을 때는 그 우리 시대에는 조금 답답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연출가로서 조금 더 공감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미학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 매력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칼로 마페스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이제 헬기에서 기총조사로 다 죽이거든요. 맥베드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막서스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막베스, 칼로 막베스가 막서스 시대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하지만 각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본질이죠. 그거를 훼손하면은 욕먹죠. 네. 참고로 조시고와는 시중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있는 대본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공연의 각색 대본이 아니고 실제 중국의 버전의 작극을 한국어로 번역한 대본이 출판되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 앞에 계신 남자분께 마이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수라고 하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든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나비 들고 나오셨던 검은 후드 쓰셨던 분이 계신데 뭐라고 부르죠? 목자 분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에 개입하기보다는 뭐 사람이 죽었으면 주체로서 소리를 주고 화살을 맞았으면 뭐 화살을 맞았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막판에 나레이션을 하셨던 것 빼고는 그 자체 드라마에 개입을 하지 않으셨던 걸로 보이는데 딱 한 장면 그 아기를 패대기 쳐서 죽이는 장면에서는 두 번 정도 이렇게 받아주려는 모션을 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떤 의도로 연출을 하셨는지 그 연출가님께 여쭤보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1부 자체는 사건들이 굉장히 고밀적인 밀도가 높은 데 비해서 2부에서는 바로 진실을 깨닫고 복수를 한다는 굉장히 짧고 명쾌한 사건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이렇게 진행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거 애기를 그거 너무 마음 아프고요. 그러니까 그걸 3번을 반복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에 관계없는 사람도 동의할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치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1막은 어차피 장황할 수밖에 없는, 장황할 수밖에 없는 그 극적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가장 단추였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장면을 하고, 그 정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로 물도 마셔야 되고요. 꼭 정리라고 20년을 와신상담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밖에 안 되죠. 오른쪽 뒤쪽에 분홍색 옷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런 데 와서 마이크 처음 받아봐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서 지금 계속 남아 있었는데, 2막 시작할 때 보면 지금 하성광 배우님도 얼굴에 하얗게 바르고 계시잖아요. 그 무덤가에서 이제 본인 얼굴에 이렇게 하얗게 이거를 바르셨는데, 이런 장치를 두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슬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남아 있었고, 그 끝에 이제 그 정령이 그 왕이 이제 다 우리가 복수를 해주겠다라고 할 때 정령이 그러면 그 도안고의 가족도 다 멸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다음에 정령이 뭐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저는 그런 쪽을 생각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고 그 도안고의 가족도 몰살돼서 서로 이렇게 페어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하성광 배우님의 생각하셨던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신치를 하는 거 슬픔 맞습니다. 물론 다른 분은 저거는 뼈가루인가 하는 분도 맞죠? 네, 있으실 텐데 그것도 맞습니다. 네, 틀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궁금한 거는 뭐였죠? 네, 죽음께 멸하실 것이냐 묻고 나서 그래야 공평해지잖아 라고 얘기할 때 주점주점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한 거는 저와 신분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명령권자고 저는 하층민이고,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으나 질문을 던졌는데 역시나 권력이란 저런 건가 싶고, 제가 하는 생각은 무릎 꿇고 하는 생각은 그도 그럴진데 조씨 집안을 멸해서 300명이 다 죽고 뭐 처가 방대 뭐 다 없애버리고 다시 도안고의 집안도 멸하면 다시 그 행태가 다시 벌어질 텐데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거기에는 또 정령이 또 있을 테고 정갈이 또 있을 테고 아내가 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고 해야 하는 말과 할 수 있는 말이 뒤범벅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얼굴에 분칠을, 정령은 슬픔이고 저는 이제 영적인 장치로는 20년의 세월을 보내줘야 되니까 얼굴이 더 건조해야 됐어요. 하얀 게 분칠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오늘은 기필코 자식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치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멸하실 것인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태는, 영공은 친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공이 제정신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서 안 되면 거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게 좀 있죠. 이 사람이 그리고 침묵하는 것이 저항입니다. 예 안 하잖아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가운데쯤에 계신 까만 옷 입은 여자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작을 본 적은 없고 지인이 이제 연출가님을 워낙 좋아해서 보게 된 케이스인데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하성광 배우님께 좀 궁금한 게, 일부에서 이제 그 일가를 다 몰살시키고 나서
장군이 웃어라고 해서 또 웃은 장면이 있었고 2부 마지막에 다 이제 몰살을 하겠다고 주군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연애를 연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배우님께서 달려가는 부분에서도 웃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좀 감정선이 어떻게 되셨는지 저는 그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전을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희생됐던 분들이 다시 한번 회상이 됐던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매우 복잡한 생각이고요. 처음에 도안부가 아이를 패대기 쳐서 죽여놓고 웃으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뭐 연출님도 말씀하셨지만 와신상담의 쓸개 정도가 아니라 테이블을 다 끌어내서 주둥아리 밖으로 꺼내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아이가 그 지경이 됐으니요. 만약에 그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웃으라고 해서 웃는 거는 곧 넘자. 그래야 내가 할 도리, 그러니까 정말에게 복수하는 일들 그리고 살아남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넘기는 거고요. 마지막에 웃자고 하는 말도 참 씁쓸하지요. 당신은 몰래 성씨 찾고 회복이 됐을지는 몰라도 나는 부인도 잃고 아이도 잃고 내 인생까지 다 잃어버린 터라 도저히 웃지는 못하겠지만 뭐 마음으로 축하는 하여 하지만 내가 거기에 박수를 칠 수는 없어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영훈 배우님께 질문하실 분. 네, 회색 옷 입으신. 네. 제가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지금 첫 공을 보고 오늘도 또 보는데 이영훈 배우님이 처음에 1부에 워낙에 무겁게 끝나는데 2부에 등장하실 때 굉장히 촐싹대면서 등장을 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을 하시는데 그게 그 뒤에 복수로 넘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조금 이 극적 데뷔를 위해서 연출님께서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영훈 배우님께서 내가 조금 더 오래 까불면서 나와야겠다. 근데 1막이 나중에 뭐 연출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거기서 맡은 역할? 배역이 아니라 배우로서 맡은 역할을 1막에서 이렇게 어렵게 끝난 분위기를 2막에서 다시 환기시키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올리는 어떤 그런 역할이 저한테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초연 때도 보셨다고 하셨었죠. 그때는 초연이 아니고 작년에요. 초연 때는 진짜 칼싸움을 했었어요. 다른 그 문지기 하셨던 문지기 아들. 문지기 아들이라고 그랬던 장재영님과 김명경님과 같이 셋이서 무술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건모 같은 느낌으로 하자라고 연출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저도 그게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화려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올리려고요.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그 애도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애도 아직 모르는 20살짜리 그 문무를 겸비했는데 무술을 더 좋아해. 칼싸움만 하고 막 하니까 체력 단련도 해야 되는 거야. 다 체력 단련도 하고 뭐 재주도 부리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얘가 알고 있어서 원숙한 무엇을 줄 수 있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생각나서 근데 그 도안부가 웃으려는 거하고 정발이 웃으라고 했던 게 일단 지금 무한이 닥쳐 있는데 누군가가 웃으라고 해요. 웃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수가 다 끝났어. 근데 그때 웃으라고 해. 근데도 이상하게 웃음이 안 나와. 이게 거의 주제하고 맞닿아 있는 거. 그래서 무한을 닥치지 마시고 그 무한이 뭐 해도 대책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웃음이 그래서 사실 표정이 밝지 않으세요
라는 걸 한 번 더 넣고 싶다는 생각도 오늘 잠깐 했었어요. 보는데 예. 조금씩 매일매일 바꾸거든요. 예. 자주 오시라는 거죠. 커트골도 바꿔볼 생각이에요. 진짜로 꼭 바꿀 거예요. 뒤에 메가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할 거예요. 이제. 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가운데 계신 남색 옷 입은 안경 쓰신 여자분께 마이크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우리 크게 발성해도 다 들리는데 각자. 아 그러면 예 할까요? 아니 근데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 배우가 되고 싶은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하루마다 공연을 할 때마다 내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공연이나 아니면 오늘 공연에 품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을지 이건 공통된 배우님과 연출님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고인들을 만났을 때 그 정영의 모습이 뭔가 약간 만났을 때 반가움이라기보다 뭔가의 위로 이런 거라도 받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고인들을 외면하잖아요, 정영을. 그래서 그때 느꼈을 정영의 감정은 어땠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감정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3년 8개월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이제 헤어져서 다시 지하철역에서 만났는데 서로 아는 척하지 못하고 분명히 둘이 보긴 봤어요. 너도 보고 나도 봤어. 분명히 봤어. 그런데 이렇게 스치듯 쫙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싶어요. 근데 복잡하겠죠. 선물부터 떠오르고 막 이러면서 다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전 질문은 연출님이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극 매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살을 더 먹었잖아요.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루가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내가 하루가 더 늙었겠죠. 예. 하여튼 달라요. 다른데 연극을 접근할 때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어떤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죠. 매일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을 할 때 감정도 변하고 상대 배우의 감각도 갑자기 어제 누가 오고 아니면 어제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힘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 계속 변해요, 조금씩. 그럴 때마다 그 설계도에 충실하게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죠. 그러면서 철학이라고 이 공연할 때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저기 무대에 쓰기 전에 계속 하는 거는 조시과를 살립시다입니다. 조시과를 오늘도 잘 살립시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살리지 않으면 이야기를 닫아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예술가 되세요. 궁금하신 말씀을 저희가 공연 전에 배우분들이 화이팅을 다 같이 할 때의 구호인데요. 도안고 역할을 맡은 장두희 배우님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셔서 누군가 항상 찝찝해하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두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오른쪽에 계신 하늘색 옷 입으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국문과 졸업했는데 수업에서 희곡론을 듣다가 교수님이 희곡을 좋아하면 꼭 이 공연을 봐라 이 말을 듣고 보게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많은 박수를 치는 거 보고 되게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이 공연이 왜 박수를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연기하신 것도 되게 훌륭하고 무대도 되게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에 있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 박수가 이 이야기에서 이 박수를 어떤 것 때문에 받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서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대화 드라마 같기도 하고 진짜 아들이 느낀 것처럼 이게 무슨 소설 같은 느낌만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정의로움에 대한 희생이
희생이나 그런 정의로움에 대한 그런 것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박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모에서 그 정의로움에 대한 개개인의 희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거를 그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게 이렇게 한 게 그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복수를 했을 때 그 왕이 이제 그쪽 가족 일가도 다 죽여야 이제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한 대사가 조금 과연 공평한 것인가, 그런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거고 개인의 희생을 좋게 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또 한편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배우분들과 연출님의 생각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맥락을 잘 모르겠고요. 질문의 맥락일 때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 연극을 한 사람으로 어떤 것을,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그냥 보여드릴 뿐이고, 그런데 그 공연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많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극은 이게 터칭되는 거지. 그 느낌만 가지면 되고, 그게 공평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나중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연극은 그냥 안에서 벌어진 일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면 돼. 딱 12마디기를 줬대. 어떻게 저렇게 말을 그냥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 이 말씀 꼭 해주고 싶어요. 후배인 것 같은데. 네, 저한테 나오신 거 알고 계신데, 제가 그러니까 선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탈출할 거야, 탈출할 거. 뭐 생각이 많아. 그냥 보면 되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 마지막 극자의 대사에 답이 있다라는 죄송합니다. 확인하셔서 그 대답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제는 필요하다면 복수는 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후련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직접 보복을 하는 시대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복수는 누군가는 하지 말아야죠. 계속 복수를 하면 후대도 싸우고 이렇게 전쟁도 끝내야죠. 전쟁도 종전선언도 해야 되는 거죠. 정치 전발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예, 끝내야죠. 누군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자꾸 복수를 해서 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그거를 얘기하는 건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후련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려드려도 모든 욕망을 다 쟁취하고 나도 사실 꼭 모든 것이 해소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교감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을 반추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팜플렛에 썼는데, 사과 한 쪽을 네가 나한테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도 안 주겠다. 이거는 미움이고, 네가 나한테 주진 않았어. 하지만 너한테 준다. 이건 증오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전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더 멋진 복수죠. 네,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단답으로 얘기하고 질문도 짧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얼른 하잖아. 이분들 몇 분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궁금한데 어떻게 그냥 가요? 네, 가시는 길에 왼편에 계신 여자분, 네,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이 조시고아에게 정명이 조시고아에게 복수를 종용할 때, 조시고아는 도항구로부터 애정만 받아왔다 이러면서 복수하기를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복수 후에는 우리 복수 성공했어 이러면서 후련한 느낌만 보여주지, 그 주저했던 감정이 중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못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잘 못 만든 겁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가 잘 못한 겁니다. 앞쪽에 계신 남자분.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배우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임무를 이제 받으시면 그 임무를 이제 좀 이해하거나 스며들 때 어떻게 좀 평소에 노력을 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부터 답하면요. 별 노력 없고요. 그냥 대본을 읽습니다. 그리고 연출과 얘기합니다. 이럴까 이걸 한번 해보자. 그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해보자.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딱 이거다라고 규정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번 다르고 바뀌고 하는 거겠죠. 네. 공연이라는 건 연습을 하니까 그 연습 안에서 대본을 받은 순간부터 공연 올라가기 전까지 연습이라는 걸 통해서 장면이 만들어지고 그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 것만 막 이게 준비해서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연습하는 중간에 연출님과 이야기하고 또 상대 배우한테 받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같이 그런 게 시너지가 돼서 인물이 만들어지고 공연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짧게 얘기하면 꼭 인물의 정령 안에서만 찾으면 절반밖에 못 잡고요. 정반을 통해서 절반을 채워야 그게 더 많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찾으면 길을 잃거나 외길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고요. 보면. 네. 다음 질문. 그 뒤쪽에 계신 남자분께.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조시고라는 공연이 뭐 대한민국 연극계의 한 획을 그었다. 그리고 뭐 15년부터 4년 동안 이렇게 장시간 연극을 하는데 긴 시간 동안 조시고라는 공연이 사랑받는 이유가 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한 획을 그었다고 했는데 지금 긋고 있고요. 농담입니다. 네. 그거는 공감 아닐까요? 공감. 시대에 대한 공감이든 인간에 대한 공감이든 공감이 되니까 와서 오셔서 박수도 치고 눈물도 흘려주시고 이해도 하시고 이건 이해가 안 되네 하는 것들도 다 공감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이걸 만들어내시는 거죠. 절반씩 우리 절반, 관객분들 절반. 그래서 조시고가 만들어지고. 네. 네. 마지막 질문 받기 전에 저희가 별로 이렇게 관객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할 게 사실 많지는 않아서 오늘 배우분들과 연출님이 사인하신 프로그램북을 3권을 준비했어요. 그 세 분이 마지막 집이가 오가는 동안 오늘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 드리고 싶은 분 한 분씩을 생각해 주시면 마지막에 증정하면서 끝을 내도록 하고, 답을 듣기 전에 아까 질문해 주셨던 정바리의 그 감정에 대한 납득 수긍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연출님이 단답으로 하시다 보니 저희가 못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2부를 연습하고 공연하면서는 연출님도 배우분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관객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저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해준다고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족자를 오래 설명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너무 짧게 설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토론이 굉장히 많이 오간 과정이 오늘의 결과물이기는 해서, 네, 이거를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사실 저희도 설득력이 없었다는 거죠, 일부분에 공감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대본에서 족자를 하고 20년을 참아왔다, 이렇게 해서 다 죽었다, 그 손도 잘랐어, 네가 저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 근데 얘가 못 믿겠는데요. 그래, 아빠 칼로 여기 쓸었어, 막 쓸었어, 피가 철철철철 나. 아니 왜 이런 짓을 해? 그래갖고 기절했어. 아버지가 또 가. 또 3년 후 이렇게 또 가야죠. 그래서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벌어지고 나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거기에서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 만든 연극인 거예요. 설득이 됐어, 그럼 되는 거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눈이 딱 맞아, 니나님 좋다 나이는데 임신인데, 야 무슨 저거 애기 아니야, 애기가 인형처럼 움직였어, 저건 애기 아니야, 그럼 대책 없는 거야. 저기 이거 마찬가지고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야 한 공간에 저렇게 같이 있냐, 말도 안 돼. 그럼 말 안 되는 거예요. 연극은 그냥 그렇게 되기로 그냥 약속을 하고 그렇게 보기로 해서 하는 거죠. 다만 하나, 무덤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놨던 거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같은 공간이지만, 같은 공간, 다른 공간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 사람들의 기억, 생각을 관객들한테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많은 희생을 치르는 거라고 돌면서 뭘 설명하는 거죠. 그냥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드릴게요. 팜플렛에 제가 이거를 한 번 드리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네 신나게 하겠습니다. 저희 네 이건 저희들이 궁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로. 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연출님이 좋아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는 한 대, 두 대, 30대 세타 치고 가는 그 장면이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하시는 분 선택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분은 지금 내내 계속 들으셨던 분입니다. 네. 가운데 남자. 네. 뒤에 남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남을게요. 네,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 그 공연을 보다 보니까 그 연습 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리허설 곡을 봤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연습 초창기에 연출님께서 우리들의 연습은 프로들이 하기에 다 재미있게 하자 그런 키워드를 던져 주셨다고 했는데 선수들의 하계라고 썼습니다. 네, 선수들의 하계.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키워드를 배우분들과 나누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런 연습에 참여하는 배우분들은 어떠한 마음이나 생각이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듣자마자 공감을 했고요. 참 고급진 작품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선수들이 하계를 하면.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애들이 그 장기 재롱잔치 같은 거라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장면이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얘가 딱 들어와서 넌 나한테 뭐냐? 나는 너의 원수다. 예? 그다음 얘가 나가는데 환한 그 강당 조명 알죠? 파라이트 켜져 있는 그 강당에서 그냥 나가고 나면 제가 죽었지. 그리고 얘가 가요. 근데 그게 이 작품하고 너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워낙 좀 이 처절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가야 서사를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형 배우님도 혹시 저희 첫 연습할 때 그 말씀하시고 나서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진짜 하계의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냥 이야기 자체를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배우들이. 그래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의심을 갖거나 뭐 그런 거 그냥 해야 된다. 기세를 밀어붙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공감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광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리허설 부분 저희가 15년에 초연을 할 때 그 연습 과정을 기록한 책자입니다. 팔고 있습니다. 1층 아트숍에서 팔고 있으니까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마음이 급하지만 누구를 주실지 직접. 아까 저 네. 혼난. 혼은 아니고요.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나와주시면 네, 여기서 바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오시죠, 저는. 형원 배우님도 한 분을 저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30분만 하자 그랬는데 길어졌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고민을 하면서 계속 작품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12번의 공연 그리고 올해 저희가 10월달에 지방 공연을 3군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와 대전과 경상남도 진주 3군데를 가게 되었는데요. 서울 공연은 남은 표가 많지 않아서 혹시나 주변에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가까운 지역에 가서 보시는 것도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인사 말씀 한 분씩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고화를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달라질 수는 있어도 옳은 길을 잃지 않고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을 당하지도 만들지도 마시고 부디 평화로우시기만을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